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태미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업 탐방을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회사 중앙첨단 소재를 나왔는데요. 이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정주현 전무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야, 정말 우리 주주를 위한 회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우리 전무님 모시고 주주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쏙 시원하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좀 불쾌하시더라도 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인데 네.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저희 중앙첨단소재가 지난 상반기 실적 발표 이후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주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기록, 두 번째는 자본 잠식, 세 번째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비적정 의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중앙첨단소재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본 잠식에 관해서는 저희 23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좀 대규모 좀 인식이 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회사의 영업에서 발생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기발행한 전환사채의 평가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인식된 손실입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라는 게 장래에 상환해야 될 부채입니다. 근데 각 분기마다 전환사채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많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자본 잠식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주요하게 이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된 10회차 전환사채 권자들의 네. 물량들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만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12회차 전환사채권자들의 전환가격 조정, 네.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네. 사실상 반기에 공개됐던 그 자본 잠식에 이르게 된 그 재무 구조가 네.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앙첨단소재는 자본 잠식 탈피를 연내에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언론 보도 자료에서 제가 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10회하고 12회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 928억 정도 예. 자본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자본 잠식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그 900억 원 정도의 부채가 네. 사라지고 네. 그 반사적인 효과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실제 자본 증가 효과는 900억까지는 아니지만 네. 최소한 자본 잠식에 이르는 그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전무님이 회계사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불만을 얘기를 하면 예. 이 IFRS의 맹점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이 많았거든요. 예. 반기 이렇게 저희 중앙첨단 소재처럼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전환사채나 BW 때문에 난 회사들이 무지 많은데 사실은 우리 현실과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유럽 같은 데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장내 주식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회사가 주가가 얼마든지 그냥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IFRS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참 반기, 온기마다 발생하는 일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잘 모르시니까 보면 자본 잠식을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숫자 노름에 불과한데 그것마저도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5개 사업연도 영업 손실. 이건 어떨까요? 사실 중앙첨단소재가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 네. 대표적인 걸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네. 진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최근에 중앙 첨단 소재 네. 기존 회사 이름은 중앙 DANM이었는데 맞습니다. 사명까지 변경에 나서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이제 공언했죠. 네. 공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명 변경만 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년 8월에는 저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엔캠에 리튬이온 유통 공급 계약을 대규모 체결했습니다. 이미 공시된 사항으로 매출 규모로는 약 한 160억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 신사업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상당 부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중앙첨단소재가 추진하던 기존 사업에서도 네. 실적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네. 올해 23년도에는 영업 흑자 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핵심은 리튬이온 유통 사업에서도 돈 벌고 기존 사업 부분에서도 지금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흑자 전환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참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중앙첨단소재가 네.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제도의 통제제도,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과정, 사업과정에서 이르는 이 각종 절차들이 법에서 정한 그리고 그 절차들을 엄밀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인이 의견은 면밀하게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 중앙첨단소재가 관리 종목 지정된 주요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네. 글로벌 빅펌 회계법인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 연내 그 절차에 부합하는 내부회계 통제 제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기존 우리가 경영을 좀 네. 맡기 이전의 경영진들이 좀 방만해서 있었던 문제점이 생긴 일인데 네. 지금은 굴지의 회계법인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군요. 예. 그러면 전무님 이게 다 된다면 저희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요? 뭐 선뜻 말씀드리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지금 저희 중앙첨단소재가 기울이는 이 노력들은 모두 23년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네. 이르면 내년 4월, 5월 내년 4월, 5월. 쯤 상반기에 환기 종목 탈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경험적으로 본다면 대체로 한 5월쯤에는 다들 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도. 예. 그래서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주주님들이 좀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겠다. 드디어 이 보기 싫은 이런 걸 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엔캠에 공급하는 부분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엔캠의 리튬이온 공급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공시가 3번 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유통 예,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에 걸쳐서 165억 규모의 리튬이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저희 중앙 첨단 소재의 이러한 리튬이온 유통 매출은 엔캠의 해외 법인에 주로 매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엔캠에 대해서 아직 주주분들께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 있겠지만 네. 엔캠은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1위 전해액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IRA 시대에 맞서서 엔캠은 계속해서 미국, 유럽, 해외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중앙 첨단 소재는 엔캠의 전해액 수요 그리고 전해액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재료가 리튬이온이기 때문에 네. 리튬이온 공급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주주님들이나 투자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탈피할 거냐
이 문제는 명쾌하게 결론이 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님들, 주주님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리튬염 사업을 이제 예. 하겠다. 예. 좀 전에 리튬염 유통이 아니라 제조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정말 하는 거냐, 이 뭐 잠시 하는 척 하다가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리튬염 사업을 정말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또 시장에서의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네. 올해 3월에 네. 올해 3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엠캠과 합작법인 EDL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네, EDL요. 올해 3월에 EDL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EDL이 새만금 부지에서 리튬이온 공장 건립을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만금 부지를 이미 34,000평을 매입을 완료했고 네. 지난 8월에는 EDL의 새만금 부지 리튬이온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착공식.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주분들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엠캠 그리고 중앙첨단소재 합작법인인 EDL이 새만금 부지 공장 착공식을 열었는데 이 착공식에 GM 오호. 그리고 미쯔비시 이런 글로벌 유수의 셀메이커들이나 회사 OEM사들이 네. 직접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 회사의 새만금 부지의 공장 착공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지고 있는 것만큼 저희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4,000평 부지 그리고 저희의 면밀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최초의 양산 시점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4년 말 정도까지는 공장을 완공하고 시운전하고 등등 하면 2025년부터 공장이 본격 양산 가동이 된다. 그래서 말씀 첫 해는 제가 언론에서 2만 톤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인 목표는 1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현재 이 인수한 매입한 부지에서는 10만 톤 캐파의 공장을 건립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땅이 좁다. 예. 1차적으로는 5만 톤 캐파를 5만 목표로 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만 톤은 목표상으로는 25년도에 초기에 2만 톤을 건립하고 26년도 2만 톤, 27년도에 1만 톤 완공을 해서 27년도에 이르면 5만 ton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님들이 보통 양극재 이런 거 보면 100만 톤 막 이런 걸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이 5만 톤의 그 느낌이 잘 안 오실 예. 건데 5만 톤 또 10만 톤 이게 예. 좀 체감상 어떤 규모죠? 예. 그 톤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도지? 어느 정도 글로벌적인 위상은 어떨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현재 리튬이온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 중에 1위 네. 생산 기업이 중국의 D사입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주지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 D사의 그 단일 공장의 생산 능력이 4만 톤 캐파입니다. 4만 톤. 근데 저희 그 중앙 첨단 소재가 운영하는 이 새만금 공장의 캐파가 5만 톤이 되게 되면 네.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중앙 첨단 소재의 최종적인 목표는 10만 톤 규모의 리튬이온 공장 건립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네. 만약 이렇게 계획대로 10만 톤 건립이 완성이 되면 현재 글로벌 1위 기업 D사의 총 생산 능력은 8만 톤입니다. 그 총 생산 1위 기업을 앞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세계 1위 회사가 한 8만 톤 지금 예. 캡하고 그 중에 제일 큰 공장이 4만 톤인데 우리가 새만금 5만 톤이랑 10만 톤 하면 우리가 세계 1위가 된다. 예. 야, 중앙첨단 소재의 미래의 그림은 세계 1위 기업인데, 자, 이렇게 하려면요.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리튬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6% 인산 리튬인데, 예. 그게 불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불소는 뭐 아시겠지만 유독 물질이라서 예.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불소를 다루는 기술을 가진 회사도 세계적으로 네. 메이저 회사 몇 밖에 안 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자, 우리가 리튬염을 생산하는 기술들 확보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떨까요? 예. 저희가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이 합작을 해서 새만금 부지에 리튬이온 제조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실은 중국의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D사, 네. D사도 실제로 한국에 방문을 해서 오너 간의 미팅을 통해서 주요 계약 조건들이 오고 가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 새만금 프로젝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포인트는 과연 이 합작을 통해서 이 기술을 도움만 받을 것인가, 수동적으로 도움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원천 기술을 직접 인수를 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받을 좀 빌릴 것인가 아니면 네. 내가 가질 것인가 네, 맞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군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앙첨단소재와 엔캠의 그 전략은 네. 원천 기술 확보하는 쪽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좀 시장에 알려지기는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좀 도움받아서 이전받는 정도로 했는데 아예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예.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IRA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2차 전지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IRA하고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 꼭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리튬염하고 IRA하고는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먼저 리튬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려야 될 텐데요. 네. 리튬염은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네. 리튬염이 전해액의 원가 비중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40%를 차지하는 네. 주요한 소재인데요. 네. 이 리튬염이라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수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다른 소재 대비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해액 업체들이 리튬염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기를 원해서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같은 이유에서 엔캠이 저희 중앙첨단 소재랑 리튬염 제조 시설을 위한 JV를 체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엔캠은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1위 기업이지만 26년도, 27년도에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1위, 중국을 앞선 글로벌 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중앙첨단 소재는 이러한 엔캠의 리튬염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엔캠의 이러한 사업 확장 속도에 맞춰서 중앙도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IRA 세부 지침 저도 좀 분석가니까 또 좀 도움을 드리자면 저희가 컴포넌트로 규정된 게 전해액은 컴포넌트로 규정됐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네. 저희 리튬염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 왜 드렸냐면 중국 업체들이 뭐 한다고 목을 맬 이유가 뭐 있느냐 근데 결국은 엔캠이 미국 시장을 앞으로 IRA 시대에 미국 시장을 다 감당할 상황이 되니까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저희한테 목을 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행 IRA법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 진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앙과 엔캠의 합작법인이 한국 새만금 지구에서 직접 제조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네. 중국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던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중앙 첨단 소재의 한국 내 리튬이온 제조 시설이 완공이 되면 직접적인 IRA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중국 기업들이 원천 기술까지 줄 만한 뭐 조안을 많이 하고 있고 GM이나 미쯔비시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오는 이유가 네. 앞으로 이런 구도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정도의 위치다. 예. 그래서 투자자님들이 그런 배경을 모르면 마치 회사가 좀 블로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엔캠의 위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 DNM, 중앙 첨단 소재도 그런 위치가 가고 있다고 자,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투자 환기 종목 탈피도 우리가 거의 확실히 살펴봤고 네.
이제 리튬 사업도 중앙첨단소재가 한다. 이것도 확인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주주님들, 투자자님 궁금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또 우리 또 전무님 회계사시니까 최근에 이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전환사채 문제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전환사채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한번 살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환사채의 미전환 물량은 네. 11회차부터 14회차까지 네. 권면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약 한 450억 450억. 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들 미전환 물량 중에는 특히 11회차 네. 물량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11회차 물량이 전환 가격이 500원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요거는 전 경영진 때 발행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특히나 좀 주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이 미전환 물량,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오버행 이슈를 좀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주가에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 11회차 물량의 전환 단가 500원짜리 11회차 물량의 전환 가능 기간이 당초에는 올 10월 25일부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 투자자들은 사실은 중앙 첨단 소재의 미래를 본 전략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와 완만한 협의를 좀 수차례 거쳤고 그 결과 전환 가능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23년 연내에 보통주 전환 가능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그 당장의 오버행 이슈로 인한 주가의 영향, 다른 영향들은 없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볼 지금까지 사채권자가 전환 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사실 이거 없었으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저는 그래도 또 희망사항은 이게 26억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연장은 하셨지만 웬만하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좀 소각을 하셔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고, 이제 그럼 12회, 13회, 14회는 내년 5월, 7월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 뭐 당장은 지금 시장에 나올 물량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 5월까지 수급 문제도 해결됐고 내년 5월이면 또 우리가 투자 한계 종목도 예. 탈피할 상황이라 호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앙첨단 소재를 둘러싼 악재는 이제 다 해소됐구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참 적절한 시기에 잘 온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저희가 환기 종목 탈피 문제도 긍정적으로 보고 영업 부분에서도 이제 긍정적이고 또 미래 부분에서도 리튬 사업을 이제 본격화해서 이 당장은 리튬염 유통, 그 다음에는 리튬 생산을 통해서 세계 1위 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 전무님께서 우리 주주님들, 투자자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중앙 첨단 소재를 신뢰해서 투자를 해주신 주주분들께서 적지 않게 실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특히 그런 좀 실망감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실망감이 있었던 만큼 저희 중앙 첨단 소재는 엔캠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 전혀 다른 기업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마시고 기대를 해주시고 앞으로 중앙 첨단 소재가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전무님의 자신 있는 말씀 드렸는데 저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전무니까 말씀 나누니까 느낌이 이게 지금 전철역이 이제 앞으로 설 건데 여기 있는 부동산 값이 언제부터 오를 거냐 이것만 남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전철역은 제가 볼 내년 후내년에 이미 서기로 돼 있고 주가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될 거냐 하는데 주주님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회사에 큰 변화가 있으면 또 찾아와서 전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